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법제도의 이제 영원한 넘버원 주제, 구속이죠. 체포와 구속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사례를,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김철수 씨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중견기업의 이제 회계 책임자이고, 이 사람이 이제 몇 년에 걸쳐서 그 회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그런 사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김철수 씨의 횡령 행위가 회사로부터 적발이 돼서 이제 고소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횡령 같은 경우에 회계 책임자는 자기가 책임지고 이제 돈을 출납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은 회계 담당자가 돈을 빼돌리는지 안 빼돌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밝혀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시간이 걸린 만큼 횡령액이 커져요.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가 이제 그러면 이게 드러나게 되냐면, 정기회계감사에서 이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초짜분들이 그렇게 바로 걸리죠. 그 다음에 이제 타부서하고의 아다리가 안 맞아서, 다른 타부서, 그러니까 구매부서하고 얘기가 안 맞는 거죠. 안 산 거를 샀다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횡령을 해왔던 것 같은 게, 타부서의 이제 집행부서들하고 이제 아귀가 안 맞아갖고 들통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같이 해먹을 거 아니면은 CEO, 아니면은 부장, 이런 사람들이 바뀌어서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걸리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안 걸리고 넘어갈 순 없어요. 다만 이제 기간이 얼마만큼 되느냐. 물론 그분은 그분대로 돈 뺏쓰고 그냥 다 먹고 떨어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이나 이런 걸 해갖고 자기 돈은 벌고 원금은 다시 채워넣을 생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실은 이제 그런 걸로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큰 재정상 구멍을 낸 상태에서 이제 들통이 나는 형태로 일이 늘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회사가 김철수 씨를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경찰은 김철수 씨를 어떻게 경찰서로 데려올까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몇 월 며칠 좀 나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공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되면 체포라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될 거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김철수 씨는 지금 자기가 혐의받고 있는 횡령액이 10억이라고 하고, 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조사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회사하고 일종의 이제 좀 합의를 좀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르는 날짜에 바로 못 가고 이제 연기를 하거나 조금씩 뒤로 시간을 미루게 됩니다. 이제 이러면 체포가 검토될 수 있죠.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제도는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행범 체포, 또 하나는 영장 체포, 세 번째가 긴급 체포인데,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실행 중에 있거나 실행 직후에 있는 사람을 이제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게 현행범 체포인데, 횡령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주로 너 지금 횡령하는 중이지 라고 하면서 현행범 체포한다는 것을 관념하기는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영장 체포도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판사한테 미리 증거를 다 제출을 해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장 체포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현실적으로 영장 체포가 이용되는 경우는 수배할 때, 기소중지라고 하죠. 이제 증거 다 확보되고 공범들 잡히고 이렇게 했을 때 체포영장을 걸어놓고 찾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긴급 체포입니다. 사형 무기 3년,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
말이 중대한 범죄지 장기 3년 이상이 안 걸리는 죄는 없어요. 다 걸려요. 그런 중대한 범죄에 해당이 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체포영장을 따로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그런 긴급성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긴급 체포를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그 경찰에 불러서 조사를 하다가 보면은 일단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뭐 벌금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시작할 때 김철수 씨는 회계 담당자라고 했잖아요. 업무상 횡령이 됩니다. 그러면 10년 이하의,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10억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일반 형법이 아니라 가중 형법인 특경가법이죠. 특경법이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거니까 벌금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지금 불렀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도주우려 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긴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연히 발견했거나 아니면 뭐 체포영장을 따로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말하는 건데, 뭐 갖다 붙이면 되죠. 긴급한 걸로 돼갖고 긴급 체포를 해버립니다. 경찰에 나온 그런 기회에. 그래서 체포가 되면 현행범 체포든 뭐 영장 체포든 긴급 체포든 어떤 체포도 48시간이 한계예요. 근데 48시간으로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48시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경찰은 김철수 씨를 지금 긴급 체포를 해가지고 48시간 안에 선택지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도주할 우려가 없거나 뭐 혐의가 없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석방을 하는 경우고, 하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자리에 있는 동안 어느 기간 동안 총 얼마를 해먹었다 이렇게 하고, 그 증거로서 계좌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메일 내역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허위로 만들어진 그런 뭐 구매 서류들 뭐 이런 것들을 증거로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는 판사가 이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무엇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또 시간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봤더니 영장 청구서가 들어왔는데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었다라는 전제하에서 주거가 부정한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지, 아니면 도주를 할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을 따져서 셋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기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안 할지를 하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아니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구치소 대기실에서 계속 기다렸다가 영장이 기각되면은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걸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바로 거기에 눌러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장이 이제 발부됐어요. 그러면은 종전까지는 체포였고, 구속이 되면은 이제 구속기간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속기간은 경찰이 10일, 검찰이 10일, 검찰이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10일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경찰 10일,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속된 것이 이게 타당하냐 이런 걸 따져봐 달라고 하는 구속 적부심을 내기도 하는데, 보통은 불과 며칠이잖아요. 영장 발부된 지 며칠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할 당시의 사정에서 크게 변한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은 대부분 다 기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우리 사안 같은 경우에는 횡령 사안이니까 10억을 다 갚았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사안이 없는 한 구속 적부심이 인용이 되질 않죠. 그래서 이게 기각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끝나고 기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구속 구공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물론 마지막으로 검찰 같은 데서는 더
구속 기간을 연장하려고 그 받은 통장 내역 또는 돈을 쓴 내역에 보니까 김철수가 아니라 김영희라는 사람도 보인다. 공범에 대한 수사도 해야 된다 해서 그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대부분 이것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기각이 되고요. 어쨌든 구속 구공판이 되었다면은 인제는 그 나올 수 있는 길은 보석밖에 없어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인데 돈 내고 나올 수 있다고 하면 못 나올 사람 하나도 없죠.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제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영장실질심사 편을 다룬 그 다음에 다시 그 보석 청구의 현실에 대해서 다뤄드릴 것을 또 약속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보석을 신청을 해서 인용이 되면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인용이 안 되면 구속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구속 재판을 받을 때 1심, 2심, 3심 이렇게 가게 되는데 1심 6개월, 2심 6개월, 3심 6개월 이렇게 해서 18개월간의 구속 기간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이 심급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인신의 자유를 회복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절차를 아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체포부터 그 보석, 집행유예까지 다 이제 우리 법이 보장한 권리니까 좋은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잘 방어하실 수 있게끔 하고요. 저는 전상민 변호사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실질심사, 그 다음 시간에는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